자, 오늘 저 수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즐거운 이제 어린이날이죠, 그죠? 네.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이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하루만 휴가를 내면 뭐 4일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인천공항도 좀 붐비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뭐 어디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또 계절의 여왕이 또 5월인데 코로나 뭐 해제도 많이 이제 코로나 방역도 해제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니까 평소보다 확실히 덜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뭐 귀중한 시간 내신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을 또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제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오늘 빨리 끝낼 테니까요. 네. 잘 들으시고 아무튼 이제 즐거운 어린이날 연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시장은 이제 뭐 금요일날 열리는데 아무튼 금요일날 휴가 내신 분들은 아무튼 뭐 4일 연휴를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방송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투자 전략.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파는 게 참 힘들다. 그죠? 네. 언제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재 상황에 맞는 주식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이제 최선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좀 세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가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시황 얘기 뭐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원래 그래요. 사람이 좀 덜 들어올 때 저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좀 배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 놀러 가신 분들도 나중에 다 녹화 방송 보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 자리 계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 주시고요. 네. 집중하시라고 이제 한번 찍는 거니까 네. 자, 찍어 주실 분들 찍어 주시고 이제 바로 들어가죠. 시황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황은 별로 지수는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의 상승 종목들 올려놨는데 부산주공, 뭐 새우글로벌, 여기 MPK 이런 게 급등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기에요. 플라스틱 관련주. 플라스틱. 상한가 한 거 중에 뭐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GNC 에너지라고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도 그게 플라스틱 오늘 관련주로 급등했는데 러시아 어제 수출 금지 있죠. 네. 원자재 수출 금지 그 중에 이게 수혜주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사료주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그죠? 이쪽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로 돈이 좀 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 뒤에서 얘기하고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네. 이제 지수를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잠깐 보죠. 네. 코스피 지수는 그냥 21선 밑에 있어요. 네.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오늘 조금 떨어졌죠, 그죠? 네. 0.1%. 코스닥도 다시 여기서 지지하다가 떨어졌었는데 올라올 것 같다가 오늘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8%. 큰 의미는 없어요. 네, 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끝났어요, 그냥. 네, 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네, 그냥 대충 끝났어요. 그래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은 패스. 네. 이 지수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질질 끌면서 얘기하느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잠깐만요. 하나 얘기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공포 지수라고 있거든요. 공포 지수. 이거 오늘 우리 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공포 지수가 뭐냐면 잠깐만요. 공포 지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공포 지수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뭐 아마 주식하시면서 이제 미국의 공포지수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공포지수가 어젯밤에 미국에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이 공포지수는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근데 이 공포지수가 좀 빠졌는데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빅스라고 불리는데 변동성 지수인데 공포 이거거든요. 이게 어제 9% 이상 끝났습니다. 9% 이상 급락으로 끝났어요. 차트가. 네네.
이게 어제 잠깐만. 여기 보시면 참고로 알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 짧게만 얘기할 건데 이게 뭐냐면 지수랑 정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인버스 아시죠? 인버스가 뭐예요?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랑 똑같이 수익이 난다 그 뜻이 아니라 지수와 정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 여기 보시면 당연히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되겠죠. 이게 옛날에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죠. 이게 언제냐면 저기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이에요. 이때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고점을 찍을 때 지수는 당연히 저점을 찍었겠죠. 중간중간에 뾰족뾰족 솟아있을 때가 지수 저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디냐면 여기에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꺾이고 있어요. 어젯밤에 9% 넘게 빠졌어요. 급락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푸틴 아저씨하고 저기 미국의 바이든 아저씨가 또 막 서로 막 또 싸우면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수가 바닥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밤은 그죠? 현재 시점에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아무리 쳐다보셔도 답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차라리 이 공포 지수를 보시면 이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시죠? 이걸 보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나스닥, 다우 지수 아무리 보세요, 답 안 나와요. 그거 여기가 어디지? 바닥인가? 끝났나? 올라갈까? 떨어질까? 되게 헷갈리실걸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도 좀 꺾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겁을 많이 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또 하니까. 그죠? 네. 그 전에 좀 꺾이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시자고요. 네. 지수 백날 보느니 저런 거 보는 거예요. 네. 저거는 가끔 보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네. 왜 자꾸 이렇게 GNC 에너지가 나오죠? 네. 딴 거 보죠. 오늘은 사인표를 올리고 얘기해볼까요? 오케이.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식 매도 타이밍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써놓고 갑시다. 자, 이 주식 매도 타이밍이 참 어렵죠, 그죠?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 가입 이유가 내가 사는 거는 그렇게 뭐 힘들진 않다. 근데 파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하다가 너무 그게 힘들어서 회원 가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제가 만난 회원 중에는 어떤 분은요, 여자분이었는데 종목을 진짜 잘 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은 좀 아직 부족하신데 종목을 뽑는 그 안목이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읽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샀대요. 근데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트렌드 있죠? 트렌드를 잘 읽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어디 대기업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전략실 이런데 아마 취업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부족한 건 뭐냐면 이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못 하시니까 트렌드는 잘 읽었는데 비싸게 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일찍 샀던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만 다듬으면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파는 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건 쉽죠. 왠지 갈 것 같아서, 왠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왠지 또 갈까봐 더 갈까봐 바닥인 것 같아서 뭐 그죠? 다 그래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보고서 더 갈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갈 것 같은데 또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가지셔서 이제 막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사는 거는 금방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죠. 예전에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 옛날에 네. 한참 이제 취업 준비할 때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공무원 하고서 몇 년 있다 다시 이제 얘기를 또 했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되기 전이 공무원 될 때가 합격하는 순간이 제일 좋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 소리죠. 주식도 똑같아요. 네. 대기업 들어가서 적응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시험 붙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네. 사기 전까지 딱 샀을 때 그 순간까지가 딱 좋아요. 그 다음부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놓고 나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왜 샀지? 아니면 이제 횡보하면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런 재료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안 가요. 그러면 재료가 나왔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재료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요. 왜 가지?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요. 사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사고 나서는 고생길이에요. 네. 그렇다고 맨날 현금만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는 거는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파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샀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첫 번째, 왜 올라가는지를 모른다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신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은 저기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다 하실 거예요. 네. 왜 올라가는지를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왜 올라가는지 재료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재료로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실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왜 가지? 이게 뭐냐면 특히 단기나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20% 급등하는데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아야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공감 가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네. 급등하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 사이에 떨어지잖아요. 웃으면서 들으시라니까,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라니까요. 네. 원래 연휴 앞두고는 제가 그렇게 방송을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쉽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다가 주무셔도 돼요.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떨어진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세력이 일부러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 올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저기 투자자별 매매 종합 보시죠. 누가 샀나, 외국인이 샀나 팔았나. 근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누가 외국인이 얼마 샀고 기관이 얼마 샀고 개인이 얼마 샀다, 그죠? 네. 근데 장중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한마디로 뭐냐면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가 뭐겠어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종목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GNC 에너지 있죠? 네. GNC 에너지가 옛날에는 이재명 씨의 정책 테마주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게 있어서 여기서는 요소수 테마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왜 올라왔냐면 갑자기 플라스틱 관련주로 급등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상한가 한 거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코롱 플라스틱도 급등했는데 여기 상한가 간 거 중에 에코 플라스틱 있죠. 이게 최근에 뭐 좀 들썩거리긴 했는데 조금요. 근데 큰 거래량은 없었는데 오늘 깔끔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플라스틱 관련주가 상한가 갔거든요. 왜 갔냐면 이게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수출 금지 어제 얘기했다 그랬죠. 그 수혜주예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나프타라고 있는데 그 나프타가 섬유나 특히 플라스틱의 원료랍니다.
원료. 네. 이게 이제 그 나프타가 수입이 안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 나프타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곡물가 폭등할 때 사료주 날아간 것처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니까 오늘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주는 오늘 음봉 맞았고 돈이 좀 빠져나와서 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즉 나프타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새거, 네, 새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아까 보면 뭐 코롱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거래소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GNC 에너지 있죠. GNC 에너지하고 NPK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오늘 요거는 상한가 못 갔는데 아까 24%까지 급등했다가 9%로 끝났거든요. 요것도 그거 돼요. 거래소에 보면은 부산주공, 여기 코롱 플라스틱 22%죠. 부산주공, 새우글로벌 요거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오늘 상단에 있는 게 플라스틱. 퍼스텍은 저기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하는 거 그걸로 올렸다 그러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보세요. 다 처음 올라가는 거죠. 첫 상승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료주는 과열된 게 맞고 사료주가 끝난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과열된 게 맞고 요쪽에 이제 부산주공, 그런 새우글로벌 이게 뭐야? 다 보시면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수혜주라. 잠깐만요. 부산주공은 아니다. 네, 잠깐만. 부산주공 아니에요. 네, 헷갈렸어요. 네. 여기 새우글로벌하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 오늘 GNC 에너지 있죠. 네, GNC 에너지가 왜 갔냐면 원래는 다른 테마주였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네. 돌변한 거예요. 뭘로요? 네. 부산주공은 저기 농기계 부품 수혜주예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다고 정정한 거죠, 그죠? 네. 세우글로벌하고 GNC 에너지가 붙은 GNC 에너지는 상한가 갔다가 마지막에 풀렸어요. 이게 여기 이쪽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부각이 돼서 GNC 에너지가 아까 상한가. 그러니까 뭐예요? 재료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쵸?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재료를 바뀌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꺾이는 경우. 꺾이거나 흔들면서 간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막 흔들고 올라가다가 막 꺾이고 막 그러면서 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소리가 좀 흔들려가지고. 네. 오타를 쳤네. 네. 자, 꺾이거나. 이거 맞죠, 그죠? 네, 쌍기역. 네. 꺾이거나 이제 흔들면서 가거든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꺾이다가 가는 게 뭐냐면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이게 꺾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흔들면서 간다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떨다가 또 올라가다가 부르르 떨면서 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여기 특정 어디 매물대가 있어요. 특정 매물대가 있어서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호재가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거에 뺏겨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급등하다가 부르르 떨면서 올라가는 경우에 이건 이제 단기 눌림목이겠죠. 초단기 눌림목. 이런 거 왜 나오겠어요? 개인들을 터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을 뺏으면서 빨리빨리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올라가면서 부르르 떨면서 흔들면서 세력이 막 흔들어요. 왜 흔드는 줄 아세요? 물량 내놓으라고 흔드는 거거든요. 내놔라 빨리.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받아서 더 올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꺾이거나 흔들면서 가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뚝 떨어지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막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이제 뚝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았더니 상한가 가고 또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세력이 흔드는 건지 일부러 한번 꺾는 건지, 원래 거기서 한번 원래 꺾이는 자리도 있어요. 반드시 꺾고 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 봄에서 여름을 안 거치고 가을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계절에 다 있는 나라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길든 짧든 덥든 덜 덥든 많이 덥든 항상 봄 다음에 여름 거친 다음에, 그죠? 예, 가을 가듯이 주가는 올라갈 때 반드시 꺾거나 흔들면서 가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꺾거나 왜 흔들겠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물타기를 더하거나 여기서 수익 나고 팔았다 다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분질러 버려요. 나무젓가락 분지르듯이 똑 분질러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여튼 팔았더니 더 올라가고 안 팔았더니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차트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이거 샘표. 자, 어째 지금 이거를 7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어째 다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면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다음 주란다. 금요일날 샘표를 볼까요? 샘표가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자, 급등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저희만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게 뭐 한 거예요? 꺾은 거예요. 들었다가 훅, 들었다가 훅, 그죠? 네, 들었다가 훅, 들었다가 훅 흔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요게 다 꺾으면서 흔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자,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 전쟁이 언제 터졌죠? 러시아 전쟁이 언제 터졌어요? 2월 25일, 그죠? 네. 그럼 여기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막 했죠. 그게 2월 말 3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곡물가, 뭐 에너지 가격, 석유 급등하고 곡물가 따라서 급등했잖아요. 샘표가 뭐노 회사예요? 간장으로 유명하죠. 간장은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네, 석탄으로 만들어요? 아니죠. 콩, 그죠? 콩은 다른 말로 대두,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거기서 러시아가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이슈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원자재 곡물가가 폭등하니까 훅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으면, 그죠? 그냥 쭉 이렇게 해서 저기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가면 되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트를 보면 어때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자 3개 찍으세요. 이해되셨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뻥 터지니까, 그죠?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돼. 매집을 해야지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매집을 해야지 올릴 거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샘표 세력이 3개월 전부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네? CIA 국장님도 아니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근데 들었다 놨는데 세력이 나갔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왜 여기까지 갔다 왔을까요? 여기서 뭐 했는데요?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덩이를 파놨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와서 어딘가에서 꺾죠. 어디겠어요?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리, 하락 시점, 거기까지 들었다 놔요. 그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구덩이를 메꿨다 그래요. 내려왔죠. 여기에서 이제 뉴스를 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샘표 뭐 곡물가 급등 수혜주 간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단타쟁이들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먼지 묻었거든요. 그럼 털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탈탈 터는 거예요. 탁, 탁. 집안에서 그 이불에 먼지 많이 묻어 있죠. 그 터실 때 어떻게 터세요? 이불 털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무슨 애기들 쓰다듬듯이, 등 쓰다듬듯이 그렇게 살살 터세요? 아니면은 그 몽둥이 갖고 와서 팍팍 터세요? 몽둥이나 이런 거 두고서 팍팍 터시죠, 그냥. 응? 그래요. 이게 그거라니까. 들었다 놨다 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희 방에서 여기서 매수하고 나중에 여기서 한 번 더 추천했다니까요. 네.
수익 잘 났어요. 이게 이거를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들었다 놨다 했겠어요? 여기서 산 사람 나가라 이거예요. 왜 여기서 들었다 놨다 했겠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계속 나가라 나가라 계속 그런 거예요. 상한가 나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네. 띄워놓고 흔들었어요. 이게 뭐 했는 줄 아세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8% 급등하다가 올라간 거 싹 반납. 그 다음날 6%까지 급등했다가 반납. 그 다음날은 5% 시초가 급등 출발하더니 마이너스 2%로 끝나고,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더니 조금 올라가다가 말고, 뭐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파묘 안 팔아요 그랬더니 확 날아간 거예요. 근데 다시 팔을게요 그랬더니 음봉 떨어지고, 다음날 안 팔아요 그러니까 또 급등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오늘 사료주에서 투매 나오니까 좀 더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들었다 놨다 흔들면서 꺾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저희 방에서 매매했던 거 위주로 얘기해 볼까요? 사조시푸드가 뭐였어요? 러시아 전쟁 터졌죠. 3월 초에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수산물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는 러시아산 잘 안 사서 드시죠? 마트 가서는. 근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산 많이 써요. 자, 사조시푸드는 왜 이랬겠어요? 자, 전쟁 터졌으니까요. 근데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슈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러시아 제재를 계속 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고. 이게 뭐 한 거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까 샘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단형이거든요. 계단형. 들었다가 놓고 올리고, 누르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그러니까 사조시푸드도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 싹 다 팔았다니까. 전략매도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꺾일 자리를 아니까. 이게 솔직히 사조시푸드가 끝난 건 아닌데, 그때 그 지난주 수요일날, 그죠? 네, 27일날 여기서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 9,000원 찍을 때 저기서 다 때렸다니까요. 이걸 다 팔아버리니까 우리 회원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 아까운 걸 여기서 왜 다 팝니까? 수익이 한 30% 정도 난다 그래요.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추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다 파느냐. 회원들이 그래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파셔라.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왜냐면 4월 18일날 샀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열흘? 일주일 만에 판 거예요. 왜 팔았냐고요? 꺾이는 자리니까. 한일사료나 사료주가 꺾이니까 당연히 꺾일 거 아니에요. 신고가를 내기는 냈는데, 이게 52주 신고가 아니에요? 불안전한 신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차의 머리가 아니고 기차 후반부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였냐면 한일사료나 이런 거였다고요. 거기에서 막 음봉 맞고 떨어지는데, 그죠? 한일사료, 그 다음에 뭐 그 고려산업 상한가 두세 개씩 간 거 막 급락하고 있는데 사조시푸드가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고 있다가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안 팔았으면 본전 낼 뻔했어요. 또 이게 뭐예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죠. 샘표도 잘 팔았어요. 네. 사조시푸드도 잘 팔았고. 왜 그러겠어요? 꺾이는 자리를 정확하게 아니까 거기서 매도 사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은 수익 잘 챙기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팔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JC케미칼. 여기인데 여기에서 매도 사인 냈어요. 매수 사인은 여기서 냈고 잘 팔았죠. 팔고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속 편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더 갈 것 같은데 왜 파냐고. 그냥 팔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팔고 딴 데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했다니까. 네,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왔어요. 물론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네. 근데 이제 과열됐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신고가 났잖아요. 근데 신고가만 그냥 내면 되는데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가니까 뭐예요? 과열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주가는 올라갈 때 마디 있죠? 상승폭이 있어요. 일정한 상승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 드리면 JC케미칼이 이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면 보통 요만큼 급등해요. 통상
자, 이만큼이죠. 그러면 최근에 어때요? 여기 급등했죠. 그대로 옮기면 어때요? 여기 상승한 거하고 여기 상승한 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다시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러면 최근 이게 3년 동안 4년 동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대로 어디 있어요? 뒤에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때요? 네.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재료가 좋으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양봉 한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냥 끝냅시다. 그냥 좀 덜 먹는 거예요. 돼지도요. 돼지 꿀꿀 돼지도 자기 배의 한 80%까지 위에 80%까지만 먹는답니다. 80%까지 맞죠, 그죠? 네. 근데 거의 다 그렇대요. 짐승들도 가축이나 짐승들도 배 터질 때까지 안 먹는답니다. 근데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게 개하고 사람이랍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끝까지 다 먹으면 좋죠. 수익 많이 나니까. 근데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만큼은 그냥 딴 사람들 먹으라고 하죠. 뭐. 네. 이렇게 하시면요 뒤탈이 없어요. 실제로 식사하실 때 이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꺾거나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그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등 파동의 원리거든요. 그거는 뭐 경험 많은 사람한테 기법 강의나 같이 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많이 들으시든지 아니면 한 5년, 10년 고생해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많이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흔드는지 꺾는지를 알게 돼요. 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이제 그걸 모르니까 힘드신 것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나갔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맞죠? 자, 이게 항상 궁금하신 게 세력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모르시니까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어떤 거 얘기했었죠? 서정기전 얘기했었죠? 잠시만요. 이거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세력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급락했을 때 세력도 안 나갔고 앞에서 다 나왔던 공시고 그죠? 네. 재탕하는 거니까 이거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세력이 나간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이게 왜 세력이 안 나갔다고 봤는지. 이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세력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투자자별 매매 현황이나 그런 거 뭐 공시나 이런 거 다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딱 차트 일봉 차트 봐도 딱 나와요. 안 나갔네. 보자마자 1초 만에 나와야 돼요. 이게 이런 거 쉽거든요. 딱 보자마자 안 나갔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그런데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안 나갔네. 그때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죠. 안 나갔다고. 대신에 뭐 더 살거나 그러지 마셔. 냅둬라 그냥.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올라왔어요. 원전 테마주라 그러겠죠. 그죠? 네.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면. 네. 세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세력이 나가면요 대량거래가 터져 있어요. 옛날에는 장대 음봉에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요즘에는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세력이 잘 나가요. 옛날이랑 바뀐 게 옛날엔 장대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세력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대 양봉을 꽂아놓고 세력이 나가요. 우리 아직 있어요 그러면서 있는 척하면서 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죠. 그런 거 아시죠? 네. 요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이거는 세력이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력이 있던 원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시고 네 번째가 뭐냐면 보통 그러세요. 위만 보고 아래는 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최대한 오늘 다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또 47분이나 벌써. 위만 보고 아래는 잘 안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 더 갈지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성에너지 있죠? 이거 러시아 지금 가스 수혜주 아닙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이게 보면은 러시아 뭐 보니까 거기 수출 제한한다고 그러고 뭐 최근에 폴란드하고 뭐 그 거기 이제 뭐예요? 러시아가 가스 잠가버렸잖아요, 그죠? 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간다 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갈 것 같고 거래량 보니까 세력이 들어온 것 같고 뭐 보니까 봉도 양봉도 막 시원시원하고 막 그죠? 네. 곧 돌파할 것 같지만 어디에요?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그죠? 네. 그럼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거래량과 얼마나 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준비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걸려서 버벅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서 이 주식을 많이 삽니다. 왜 살까요? 위만 보는 거예요. 위만. 아래에서 얼마 올라왔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급등하기 직전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어요. 급등 직전에 대충 10,000원에서 여기 얼마인데요? 20,000원. 그러면 대충 얼마 올라온 거예요? 2배 10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시 내려와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요즘에 100% 초과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있기야 있죠. 근데 많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의 차이가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급등했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오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간다고요?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가면 저도 좋겠다니까. 여기서 대성이를 사신 분들 부자 되시게 그냥 악고점이고 뭐고 다 제끼면서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밑에서 얼마 올라왔는지는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을 여러분들이 맨날 물리기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성에너지를 여기서 잘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더 가겠지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그 이제 음봉 하나 맞으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 100%까지 났다가 이런 이제 음봉 한 대 맞으니까 얼마예요? 15,000원이죠? 그럼 수익이 100% 가까이 났었는데 음봉 한 대 맞으니까 수익이 50%로 줄어든 거예요. 이분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팔까요? HTS에서는 고객님 100%까지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 그때 안 파셔서 50% 수익 중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계좌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분의 뇌에는 100% 수익 났는데 50%가 사라졌으니까 머릿속에는 마이너스 50%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좀 줄이거나 그래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고집 부리다가 다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이러니까 매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HTS에서는 고객님 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본인은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몰빵 하신 분들은 못 팝니다. 그 액수가 커서. 네. 몰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뭐냐면 대량 거래에 관심이 없어요.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터졌으면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죠? 동호 팜프 테이블 보세요. 이게 자 처음에 거래량 이만큼 나왔죠. 그 다음에 장대봉 맞으면서 이만큼 나왔고 음봉 또 맞으면서 거래 이만큼 나왔어요. 자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다가 선을 거나요. 거래량 터진 거 여기다가 그 차트를 쭉 당겨 보세요. 동호 팜프 테이블이 상장하고 나서 2008년도에 여기서 한번 급등했었거든요. 그때가 주식시장 꼭지였어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못 갔다고요. 이 당시에는 이게 닭고기죠. 이때 이거 많이 갔어요. 그때 왜 갔냐면 월드컵이 2002년에 있었죠. 2002 월드컵. 2008년도는 뭐예요? 올림픽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치맥 열풍이 그때 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거 많이 갔어요. 그때 터진 거래랑 이번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동호 팜프 테이블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그죠? 나중에 좀 늦게 사신 분들이라도 대량 거래가 터질 것 같으면 좀 파셔야 되는데 대량 거래 터진 건 관심도 없고 더 갈 거야 또 갈 거야 안 끝난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전략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뭐부터예요?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수익 났는데 못 챙기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어디가 아파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그 의사 좋은 그냥 저기 나쁜 의사는 왜 오셨어요? 뭐라 얘기하면 말을 다 끊어요. 그리고 자, 이 약 드시고 자, 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렇게 끝나요. 그거는 의사가 아니고 약 파는 사람이고. 근데 진짜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얘기를 최대한 다 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습관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이렇게 하시고, 네, 요 약이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시켜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게 좋은 의사예요. 네, 실력 있는 의사는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력 있는 의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안 좋은 거부터 먼저 이거 잘못됐으니 요거부터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해되시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두세요. 네. 그러니까 대량거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량거래 터지고 있으면은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일단 챙겨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근데 거기서 가지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막 무방해 보여서 도모 팜투 테이블 가지야 하면서 네. 거래 터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방에서 불이 헐헐 타고 있는데 안방에 앉아갖고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네. 거래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6번 더 먹고 싶으니까 여기서 가자. 그러니까 고를 외치는 거고. 고 외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독박 쓰셨잖아요. 독박이 뭔지 모르세요? 아시죠? 네, 독박. 네. 요즘에 고수업 요즘에 안 치시는 분들 많죠. 네. 한 40대 50대 분들은 다 쳐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독박이 뭔지 아시죠? 네. 거기서 욕심내서 고부르셨다가 네, 다 혼자서 네, 그걸 다 책임지셔야 되는 그죠? 독박. 이게 뭐겠어요? 동업팜트 테이블하고 옛날에 캐리소프트. 이게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가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거 아마 지금 없으셔도 여기서 물려갖고서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캐리스포트를 보니까 뭐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 너무 좋게 얘기했더라고요. 개인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선동했더라고요. 개인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토론방에서 캐리스부터 더 간다고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들 이상하게 현혹시켜 놨더라고요. 현혹, 미혹, 유혹. 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여기서 수익 난 사람들이 더 샀더라고요. 1000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이 막 1억씩 더 사고. 이 사람들 되게 고생했잖아요. 솔직히 개인들보다 그렇게 끌고 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독박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을 때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근데 다 팔기 뭐 하잖아요.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꼭 일단 비중을 좀 줄이세요. 3분의 1도 좋고 안 되면 5분의 1도 좋고 절반 매도는 더 좋고. 이해되셨으면 9번. 자 이거는 아무리 손가락에 기부 사셨어도 발가락이라도 해서 찍으세요. 자 찍으세요. 이거는 이거 찍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수익 나셨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그러면 꼭 줄이세요. 근데 꼭 안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파시는 분들이 꼭 하는 핑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는 핑계. 왜 안 파셨어요? 그러니까 안 팔아갖고 막 동호 펌프 테이블이나 막 이런 캐리소프트처럼 막 끌려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물어봐요. 왜 안 파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법원에서 그죠? 네. 범인들 하는 얘기, 나 억울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 하신 얘기가 있다. 뭔지 아세요? 네. 물량이 얼마 없어서요. 아셨죠? 네? 물량이 얼마 없대요. 네. 얼마 안 사서 네. 거짓말이야 다. 네? 더 갈까봐 안 판 거지. 뭘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챙기세요 일단. 챙겨놔요. 더 가면 물량을 좀 남겨놓고 더 가면 아 이거 더 가는구나. 아 이게 여기서 흔들었다가 더 가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물량을 좀 남겨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팔았는데 좀 더 가요. 아 여기서 흔드는 거였구나. 이런 패턴이 저번에 와서 봤는데. 아니면 이제 좀 남겨놨더니 끌려 내려왔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잘 팔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경험도 쌓이고 돈도 챙기고 실력도 느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거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뚝 떨어지면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만 드는 거예요. 실력이 들어야 되는데 술이랑 흰머리만 드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분명히 거기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팔까 말까. 안 팔았죠? 10중 팔고 더 갈까봐 안 판 거예요. 얼마 안 사서는 핑계고. 그쵸? 네. 얼마 안 산 거라도 떨어지면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 네. 저기 뭐 금요일 날에 또 2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들어오세요. 오늘 준비한 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준비한 건 얘기할게요. 그늘진 데서 매매하지 마세요. 이 얘기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늘진 데. 예를 들면 샘표를 볼까요? 샘표가 지금 끝난 건 아니겠지만 과열된 거는 맞죠, 그죠? 자, 샘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늘진 데가 어디냐, 무슨 얘기냐면 여긴 거예요. 자, 찔리신 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신 분들이라. 이걸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햇빛을 받아서 여기 이제 이 주가들이, 그죠? 광합성을 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쫙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요, 그늘졌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맞고서 이러고 있는. 여기서 매매하는 거하고 여기서 매매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주식을 팔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네, 하이라이트. 지금 사료주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왜 고생하시는 줄 아세요? 뒤에서 사서.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갈 거라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사라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부 정책 수혜 조금 가다가 이제 꺾이니까 거기서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사시라고. 잘 될 거라고. 네? 잘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저는 어디서 얘기하던가요? 이 구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실제로 종목추는 여기서 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밝은 데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음봉 맞고 나니까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여기서 경고했잖아요.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나중에 물려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긴 하지만 잘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늘진 데니까. 그늘진 데서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주가 흐름이 어떤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10% 20% 급등한 날도 급등했다 다시 내려오긴 해도 며칠 있다 보면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다가 쭉 올리죠. 특징이 뭐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들이 제일 바빠요. 주부들이 이제 되게 한가한 것 같죠? 집에서 보는데 노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50대 여자분들은 더 바빠요. 손주까지 봐야 되니까. 남편이 이제 막 50대 되면 남자분들이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여자분들이 거의 병수발 다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남자분들도 바쁘고 또 일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일본어 나갔다 왔더니 못 팔았어요. 20% 급등했는데 여기처럼 요런 날. 네. 19% 급등했는데 끝날 때 다 빠진 거예요. 속상하시겠죠. 그죠? 냅두면 돼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또 가는 22%. 못 팔았어요. 또 이번에 신랑이 불러서. 네, 왼수죠. 단 일주일 있다 보니까 또 간 22%. 근데 이제 아무튼 계속 못 팔고서 이제 일이 터져갖고 나중에 보니까 상한가 갔네. 아무 때나 파셔도 되는 거예요. 양지 바른 데서는 계속 올라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근데 그늘진 데서는요. 여기 그늘진 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단기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죠. 자, 쭉 들었다가 26% 급등했다가 없어지죠. 여기는요,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요, 자, 분차트로 봤을 때 이거 이제 금요일날도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급등했다가 내려오는데 다 안 내려와요. 돌리다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내려오죠. 근데 밑으로 다 안 내려온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순간 팍 올라가요. 그러다 팍 떨어져요. 그래서 보고 있어도 못 팔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가 의자에 본드를 바르고, 그죠? 네. 본드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본드가 왜 생각나냐면 그 정부 정책 수혜주거든요, 그게. 네. 근데 아무튼 네, 의자에 본드를 바르고 이제 다 그냥 앉아 있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이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죠? 네. 자, 회원님들 매도하세요. 딱 회원님들 매도하세요라고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 떨어져요. 네.
급등했다. 이제 회원들 이제 10% 수익이다. 자, 회원님들 현재가에서 매도하 엔터 치기 전에 쭉 흘러내린다고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끝내죠. 이해되세요? 그거는 제가 금요일날 차트를 띄워놓고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뭐 다 일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니시건 장사를 하시건 그죠? 아니면 가족을 돌보시건 그죠? 아니면 개인 뭐 취미생활을 하시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매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최선의 매매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제발 양지 바른 데서 하세요. 저 그늘진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사람도 그늘진 사람하고 사귀면 그렇지 않나요? 네. 양지 바른 데 있는 사람이랑 사귀어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양지 바른 사람이 되셔야 되고 네. 밝으신 분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셔야 되는 매매를. 근데 맨날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어둡고 습하고 곰팡이 막 피는 데서 툭하면 음복 맞고 맨날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여기서 해요. 여기에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린 매도할 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희 회원들 중에 프랑스나 아니면 중동이나 저기 뭐 미국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일본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매도 사인 내면 잘 파세요. 시차가 크잖아요. 주무시고 일어나서 팔아도 몇 시간 있다 팔아도 다 팔아요. 왜 그러겠어요? 오히려 일이 바빠서 늦게 팔았더니 더 잘 팔았다고 회원들이 좋아해요. 매도를 못했다고 불평불만을 들은 적이 최근 5년 넘게 없어요. 근데 이런 데서 매매시키잖아요. 맨날 연락 와요.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못 팔았는데 끝났나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차이점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차트는 분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이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해드리면 이거예요. 저희 방이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하나 있는데 휴니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데서 매매하기 싫고 그냥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휴니드 오늘 매도 사인 냈어요. 오늘 이게 한 17%까지 급등했는데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급등한 다음에 눌렀는데 계속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매도 사인 내고서 좀 더 올라갔어요.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큰 불만이 없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팔고 귀찮으면 안 팔아도 돼요. 왠 줄 아세요? 귀찮으면 안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박스권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다. 내가 진검승부 추천주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뭘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럼 휴니들 좀 파는 거예요. 아 현금 있고 나는 스윙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팔기 싫다. 뭐하러 팔아요?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가는 건데 이게 누구한테 적당하다고요? 거친 매매 못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주부, 그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있죠? 직장 은퇴하고 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런 거하고 단타 치시면은 일상을 즐기면서 이제 주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도 타이밍을 이런 거 굳이 목표가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본인 원하실 때 파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 들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거 위주로 하시라고요. 이런 거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렇다고 지금 사실 자리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게 꺾는 자리거든요. 꺾는 자리니까 매도 사인 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금요일날 장 열리면 또 이거 사시는 분도 있어요. 무방해요. 아직 더 가려나 보다. 네. 꺾이는 자리니까 매도 사인 낸 거예요. 아까 사주 시푸드처럼 꺾이는 자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도 사인 낸 거죠. 네. 사갖고도 제원망하지 마시고. 아까 사주 시푸드가 누구냐면 이 친구. 네. 사주 시푸드가 신고가 날 때 꺾이죠. 네, 이 자리예요. 그래서 파실 분들은 좀 파셔야 그래요. 저기 좀 수익을 오늘 매도해서 챙겨드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왼수네요, 그죠? 네. 그 사주 저기 러시아 수출 금지 테마주들 아까 사주 시푸 저기 뭐야 그 플라스틱 관련주를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9시 7분이 김 시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고요,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거 이제 후속 이제 편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금요일날 또 봬요, 그죠? 네. 그리고 김 시장님 여기 오늘 그거 하신다고 내가 안 그래도 아까 봤는데 사료주 급락 원인 이분을 봤다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을 봤다고요. 네. 사료주 급락 원인과 대응 전략 그리고 러시아 수출 금지 수혜주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분은 방송을 한 30분만 하시죠, 우리 김 실장님은. 그러니까 짧으니까 들어가서 들으세요. 러시아 수출 금지 수혜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뭐예요? 사료주에서 돈이 빠져서 일로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서 오늘 주식 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사료주가 왜 급락을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러시아 수출 수혜주 플라스틱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지. 그 수혜주가 뭔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꼭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오늘은 나 오늘 저기 뭐야 특강한다고 못했으니까 네. 가서 회원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가서 들으시라고요. 네. 제가 못한 얘기를 이분이 해주시니까. 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린이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니시지만 아무튼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뭐 종목 진단 말고 회원 가입이나 뭐 방 운영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기 뭐야 공휴일 보내십시오. 네, 어린이날 보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 실장님 방송 저기 유튜브에서도 하세요. 네, 유튜브에 김 실장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무소TV 김 실장. 네네, 들어가세요.